Come on, y'all! 오케이. 네. 확인하고 계시죠? 날씨가 덥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폭우도 쏟아지고, 에이스국 길로놈까지 고추, 피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일도 못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또 우리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당사에서, 집회를 했죠. 이재명은 하늘이 도우신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을 하늘이 돕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지지자들의 모임, 그리고 지지자들의 응원, 이런 것도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도 올라오고, 폭우도 쏟아지고, 장마도 길고 해서, 집회가 좀 무상이 되거나, 또 이렇게 집회 자체가 약간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겪지 않을까 싶었는데, 참 이재명을 도우니까,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모임도, 집회도 이렇게 돕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5분간만 짧게 에피소드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소식이긴 하죠. 김효문 님이 현재 119 도움을 받아가지고 입원 상태입니다. 7월 25일 날 몸이 극도로 약화돼가지고 나이도 연로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 주셔가지고 현재 병원에 입원된 상태고, 김효문 님 뒤를 이어서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결사항전을 하시겠다 하시는 지지자들이 현재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문님 참,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고, 배포도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재명에 대한 안타까움, 이재명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재명을 통해서 뭔가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간절함, 이런 것이 김효문님을 비롯해서 단식투쟁 하시는 분들을 행동으로 이끌었겠죠. 참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건강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몸 잘 추스려 가지고 이재명의 무죄 판결 끝까지 한번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 그제는 정치계에 흘러가는 거 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임명이 됐죠. 그리고 어젠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고유정, 살인마 고유정, 시체를 훼손하고 목공 전기톱, 톱날로, 경찰이 공식으로 밝힌 것은 톱이었죠. 톱으로 훼손했다는 것이죠. 그런 뉴스도 보도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참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김부선이를 생각했어요. 고유정이가 체포되는 그 영상이 단독 입수돼 가지고 보도가 됐죠. 고유정이가 긴급 체포 당하고, 그다음에 미란다 원칙 고지할 때, 고유정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요? 왜요? 나 아닌데? 그랬나요? 내가 당했는데? 그랬죠. 고유정에서 김부선의 얼굴이 교차됐다. 김부선이가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불륜남, 서로 사랑을 하고 내가 인권적인 침해를 받고 이런, 내가 당했는데 이렇게 내가 정치적 압박이라든가 이재명이라는 어느 권력자에게 이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는 피해자다. 내가 당했는데 뭐 이렇게 들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유정에서 김부선의 그런 모습이 교차됐다. 고유정 반드시 좀 처벌돼야 되겠지만 우리 김부선, 아름다운 미모의 여배우 김부선도 이재명 재판이 대법원까지 깔끔하게 끝나게 되면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지금 다 실패했죠. 김부선에 대한. 그런데 이 김부선의 이 사건은요, 대한민국 정치 60년사를 거쳐서요, 가장 김대중을 배에 태평양에 빠뜨려서 사망시키는 그 사건과 나는 비등되는 1대 2대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렇게 웃고 넘어간다? 그냥 뭐 김부선이 얼굴만 보면 토할 것 같다? 추한 김부선 이렇게 그냥 욕만 뱉고 넘어간다? 그것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동부 익스프레스 뭐 개판 이런 거 말고 제대로 한번 반드시 김부선의 이런 아무 증거 없는 무에서 유를 지금 만들어서 이재명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 한 개의 증거도 없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그냥 묻혀간다? 에피소드로 넘어간다?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계의 고유정, 이 정치 바닥의 고유정, 김부선, 아무런 증거 없이 하나의 도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이 정치인에게 이런 음해와 공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다.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명예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지검장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지만, 윤석열에 대한 이재명 도의사의 그런 발언도 있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신뢰는 이재명 도의사도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수십 번 반복을 했고, 두 번째로 뭘 강조했습니까?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는 범죄자들을 일체의 머뭇거림도 없이 단호하게 수사를 통해서 척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윤석열, 이 따라쟁이, 이재명 도의사 이렇게 말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하면 뭡니까? 억강부약, 공정한 사회, 규칙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사회, 억강부약, 공정사회, 공정한 룰을 지킴으로 인해서 모두가 세 번째, 억울함이 없는 사회. 이것이 이재명의 주창하는 모토 아닙니까?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따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정 경쟁을 지켜야 된다.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 윤석열, 이 따라쟁이, 이재명이하고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언론 보도라든가 이재명이 추구하는 이런 경기 도정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정이란 단어는요, 상당히 쓰기 힘든 단어예요. 공정이란 단어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쓸 것 같죠? 입에 오르내릴 것 같죠? 그러나 의외로 쓰긴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이 단어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었다. 대부분 검찰 수사, 검찰총장 순회가 되면 거들먹거리면서 한마디 하죠. 부정부패와 싸우겠다. 그것과 싸우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찌 보면 별로 인상 깊지는 않아. 파격적인 단어는 아니야. 아주 순하고 유순한 단어야. 공정. 그런데 우리에게는 눈에 띄죠. 이재명 도의사가 주창하는 최대의 모토, 가치, 공정,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도 언급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살아남고, 그리고 아무런 데미지 없이 끝까지 임기를 채우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한 번 더 법무부 장관이나 어떤 국무총리 정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이재명과 이런 관계를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화이팅 파이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폐 수사를 했던 많은 검사, 적폐 세력을 수사했던 그런
윤석열 사단, 윤석열 팀, 23기 검사 그 사법연수기들이 전진에 다 포진이 되고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이런 부패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약간의 걱정도 있죠. 윤석열이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는 검사라면 이재명 도지사 이 사건도 지금 현재 문재인에게 충성하고 있는 이 경찰 조직, 경찰은 진짜로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검사 조직, 문무일 때 약간 변화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임명됐던 검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재명 이 재판을 검찰 각하를 하는 것도 괜찮다. 항소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 씨발, 어차피 진행된 이 1년 동안의 사법 전쟁, 사법 전투, 근데 그만둔다. 검찰이 포기를 한다. 이건 저는 원하지 않아. 왜냐면 이 사건은 언젠가는 한번 사법적인 판단을 거치고 종료가 되어야 하는 일대 60년 정치사의 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재판은 법원에 의해서 땅땅땅 이재명은 무죄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이었을 뿐이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런 사법 판단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두 번 다시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공격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경찰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의 그 애플폰, 그것이 나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 재판이 무죄로 선고되고 대권을 향한 가도가 직진으로 시속 162km로 달려갈 텐데, 대권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이재명 도지사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결국은 대권 임박했을 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애플폰을 또 어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전문가, 미국의 기술 전문가들, 애플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어떻게 돈을 주고 금은 똥파리들의 사주를 받고 초빙을 해가지고 애플을 이재명 도지사의 그 애플 핸드폰을 뭐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 출마 선거하는 날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 금은똥파리들의 이 간사함, 사악함, 잔인함은 지난 1년 동안 금은똥파리들의 지랄 발광을 봤잖아요. 충분히 이재명 도지사를 괴롭힐 정도의 그런 이재명 도지사를 뒤통수 칠 수 있는 그런 수작을 벌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각하를 하면 안 된다. 공소장 포기를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재명과 관련된 이 재판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기판력이라고 들어봤죠. 기판력. 한 번 재판받은 건 두 번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이것을 확고히 해놔야지 나중에 애플을 갖고 와갖고 거기를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법재단을 받아보겠다. 그때 당시에 또 금문똥파리들의 사주를 받는 검찰의 추가적인 기도가 있거나 또 사법적으로 곤란해지면 이재명 도지사가 상당히 또 힘들어진다. 반드시 대법원까지 또는 고등검찰청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재판 승부수는 종료가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성남 조폭과 관련해서 계속 뭐 제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지만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죠. 그럼에도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성남 조폭 연루설 결국은 보도를 못하고 있죠. 보도를 할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겁에 질렸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또 소치하까지 해줬어.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고맙다, 그런 차원에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조작 모략급 방송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재명에 대한 찬양 방송이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팀 우리 PD 이재명 도지사 성남 조폭 연루설 보도했던 PD 지금 완전히 사라졌죠.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격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아마 문책을 좀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시민이가 요즘 계속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언론 인터뷰 뭐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계속 나불대죠. 뭐 제가 영상에도 띄웠지만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뭐 정치에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 어차피 정치는 고만고만하니까. 이 미친놈 아닙니까 유시민? 물론 유시민이가 이재명 도지사를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이낙연하고 이재명 도지사를 같이 같은 레벨에 둔다는 게 상당히 불쾌하죠. 그리고 모든 정치인을 고만고만한 정치인 이렇게 폄하하는 것도 상당히 오만불선하죠. 김대중 대통령이 고만고만한 정치인입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만고만한 대통령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IMF 사태 극복하기 힘들었어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되니까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뭐 금모기 이런 게 무슨 포퓰리적인 무슨 뭐 극복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재건, 민주주의를 확립시키는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그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친숙한 대통령, 친숙한 권력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보할 수도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일촉즉발이었던 핵 문제, 이 대결 구도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뭐 문재인을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각각의 대통령들은 박근혜, 이명박 같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을 비교하는 것, 이재명이 살아온 인생을 유시민은 모른단 말입니까?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시민이는, 이 까불이 유시민이는 더 이상 나대지 말고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유시민이는 친문 세력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엄청나게 지금 볼멘 소리를 당하고 있죠. 유시민이가 그냥 공공의 적이 된 느낌이에요. 그 많은 구독자들, 필리핀에서 건너온 그 유령 구독자들, 그렇게 많이 뭐 구독이 있는데도 거의 유시민이 이슈를 선도하거나 논쟁을 주도하거나 이런 파워풀이 엄청나게 그런 정치 이슈 주도 능력은 현격히 떨어졌다. 유시민이 한번 신뢰를 상실하게 되니까 더 이상의 유시민의 말발은 먹히지 않는 것이죠. 감히 이낙연과 이재명을 비교하다니. 이재명 도지사는 물론 유시민 말대로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의 이런 실사구시적인 정책이 아마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시민, shut the mouse, please.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똥파리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 평택에 현재 일본 기업인 아지노모토 공장이라고 농심 계열 라면 농심 계열의 이런 공장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경기도가 이런 일본의 전범 기업인 아지노모토 공장하고 업무 협약을 했다. 이래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일본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마다 이 공장을 누가 처음에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습니까? 이 공장을 들어오게 한 것은 남경필이에요. 남경필 도지사가 다 벌어진 일을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 공식 입장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미 기존 남경필 도지사가 했었던 그런 상태를 뒤집어버리기가 엄청난 경제적 손해가 감당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들의 지금 업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을 뒤집으면 또다시 위약금이라든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몸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두고 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상당히 악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뭐 싱싱한 과일 공급업을 어린이집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뭐 어렸을 때 과일을 뭐 실컷 먹고 싶었다 이런 바람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생산 농가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신선한 제철 과일을 어린이집에 공급하겠다 이런 사업이었죠. 이것이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면서 내린 공약이고 실질적으로 바로 업무 추진에 들어갔고 지역 그 농가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도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집은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신선한 과일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제공했다는 어린이들이 그 과일을 들고 있는 사진에 오렌지를 들고 있는 거야. 저는 우리나라에서 오렌지가 생산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이 홍보팀, 마케팅, 언론 대응팀이 이런 실수를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사진이 이재명 도지사 이 정책 시행 이후에 얻은 그런 사진인지 아니면 옛날에 찍어놓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런 사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진을 어린이집에서 아마 찍어서 경기도에 올려준 사진이겠죠. 설마 경기도에 있는 기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가지고 그 어린이들이 오렌지 들고 있는 사진을 찍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랬다면 더 책임이 큰 것이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교육원 선생님이 얘들아 오렌지 한번 들어봐라 하고 딱 찍은 사진 그것을 경기도에서 요청하니까 메일로 보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기도에서 출장 간 언론 마케팅 팀이 찍었으면 더 크고, 어린이집에 어린이 선생님이 찍어서 보내줬다, 경기도에. 제공이 경기도 제공이로 돼 있으니까. 그래도 문제라는 것이죠. 이 제도의 취지는 경기도 내에 그 과일 생산하는 우리 농가들도 이익을 차지하고, 과일을 생산하는 우리 과수원 업체들도 살고, 그리고 우리 토종 과일, 신선한 제철 과일을, 어린이들도 신선한 과일을 외국의 수입 농산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먹겠다는 그런 취지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이런 오렌지를 들고 있는 사진은 큰 미스테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도는 당장 이것을 다시 한번 시정 보도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게 제공되고 있는 제철 과일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검사 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은 경기 입맞춤 조합 법인이라고, 이 법인에서 현재 그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철 과일을 공급하고 있는 경기 입맞춤 조합 법인, 자,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833-3848이라고 해요. 1833-3848인데,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도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철 과일을, 신선한 제철 과일을 받고 싶다, 예산 지원을 받고 싶다 하면은 이 영농법인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영농법인에서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이런 제철 과일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이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내 그 과수원 업체들과 제대로 업무 협약이라든가, 과수원 업체하고 제대로 우리나라 제철 과일을, 신선한 과일을 공급받고 이것을 어린이집에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 자체는 매우 훌륭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철 과일이 없고 썩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물론 급박한 경우에는 수입 농산물로 대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도내의 그런 경기도 내의 과수원 업체, 우리 농부들과 지역 경제도 살리고, 아이들에게는 우리 국산 과일을 먹이는,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오히려 이재명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한번 경위를 한번 파가시고,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옛날 사진을 그냥 언론 보도용으로 급하게 제공한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린이집에서 그냥 화질 좋게 어린이집한테 한번 사진 좀 찍어서 경기도 관련 부서로 보내주세요 하니까 여러 어린이집에서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화질이 가장 좋고 어린이들 표정이 가장 좋은 사진으로 픽을 해서 실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 이것을 한번 광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경기도에서는 한번 체크를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한번 사진을 올려볼 것인데,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신선한 과일 공급, 이런 것을 정책 감사하다는 시흥시 어린이집에서 이재명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죠. 이거에 대해서 욕짓거리 하는 그런 똥파리 많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의 취지, 이재명이 먹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의 가난함, 모든 어린이들이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무슨 광고 이재명의 요청에 의해서 했겠습니까? 어린이집에 어린이 보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있죠. 소방사 아저씨, 경찰관 아저씨, 군인 아저씨에게 편지 쓰기, 이런 것이 있죠.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이런 과일을 받고, 아마 오늘의 교육활동은 경기도지사님에게 편지 쓰기, 감사 편지 쓰기, 이 과일을 경기도지사님 아저씨가 보냈답니다 하면서 그런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썼겠지. 설마 씨발 이재명한테 편지 써봐라 너희들 강제 교육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 똥파리 새끼들아, 제발 좀 그 악한 마음 좀 걷어. 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의 미스테이크도 있지 않나. 그리고 언론 마케팅팀, 경기도의 대언론 대응팀도 약간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으면 이재명의 이런 선한 행정 업무들이 오염될 수 있고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진은 상당히 좀 미스테이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현재 금은 똥파리들 참 진보는 망하고 얘들이 진보도 아니죠. 내부 분열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이정열이가 캐런송인가요? 송송인가요? 뭐 치과 의사로 알려져 있죠. 이런 또 궁차사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궁차사 팀에서 또 이정열이를 고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열이는 8월 2일날 피고소인 신분으로 또 조사를 받는다고 해요. 하여튼간 국문똥파리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정열이한테도 공격하고 있어. 유시민도 공격하고 있어. 그리고 뭐 또 조그만 문재인만 조금 욕하면 뭐든지 그냥 대놓고 욕하고 있죠. 간편한 논리죠. 문재인을 공격하면 다 이재명 편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문재인을 지지하는 방법이 오히려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런 애들이 오히려 문재인을 욕먹이고 있는 이런 걸 모를까요? 자신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런 형국을 금은똥파리들은 정말 모를까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족속입니다. 합리성도 없고 이성도 없는 것 같은 정말 똥파리, 똥만 먹고 그 뇌에는 그냥 아베마 같은 그런 뇌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정치 바닥을 오염시키고 있고 이재명이 추구하는 원팀 개념을 상당히 더럽히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걸 참 이거 발로 밟아서 똥파리도 대가리를 박살내버릴 수도 없고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다 보니까 이것을 검찰 수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트위터 본사에서 신원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신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원이 확보된 애들은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걔들에 대한 자료는 차곡차곡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이 재판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좀 응징을 하고 이들의 정치 말로 인생 말로 그리고 정치바닥에서 나불나불 대던 이런 인간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8월 5일 날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잡혀 있고 그것이 증인들이 출석하든 아니든 종결을 하겠다. 전국 재판을 하겠다. 그래서 검찰은 구형을 할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는 최후 발언을 하게 될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 최후 발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뭐 서울광역센터장이 바로 김영문 교수님이죠. 이 정신보건법의 창조자, 가드, 이제 이영문 교수님이 어차피 날 바쁘니까 어차피 증언으로 나오지 않겠다 했죠. 제가 이영문 교수님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그분의 존재 가치, 엄청난 이 정신보건법 분야에서 가드, 신적인 주의라고 말씀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증언을 했죠. 이 법의 창조자다 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뭐 증언을 할 바에 그냥 문서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에게 뭐 특별하게 유해가 되는 그런 증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을 했듯이 이미 재판부는 이재명 형님에 대한 정신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님의 정신상태는 1심에서 판단했던 그리고 이재명의 형님에 대한 그런 정신상태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2심에 나왔던 그런 증인자들도 뭐 충분히 이재명 형님의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 할 만한 뭐 어떤 특별한 증언은 없었다. 그냥 다분히 숫자 계산 잘하고 이런 정도의 증언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친놈들일수록 오히려 계산 잘하고 일 더 잘하죠. 그러나 순간순간 폭발하고 미친 짓 하는 거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이재명 형님의 정신 상태는 1심에서 판단했던 기나긴 재판 동안 판단했던 그 재판이 더 정밀하게 이재명 형님의 정신 상태를 판단한 것이지 2심에서 그 한두 명 친하지도 않고 그럼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의 증언이 뭐 더 정확하겠습니까? 자, 하여튼 장마가 길고 있습니다. 이 지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재명 도지사를 끝까지 지지해서 이 재판의 미래, 이재명의 승리로 끝날 이 재판의 결과를 우리 두 눈으로 지켜볼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식 투쟁 하시는 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나 이재명 도지사, 하이스바야!